토트넘이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토트넘의 마지막 남은 챔스 진출 가능성은 확실하게 사라졌으며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 진출 경쟁 또한 매우 험난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핵심 선수인 손흥민과 케인의 이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수이며 그에 따라 토트넘의 챔스 및 유로파 진출 여부가 많은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탈락이 완전히 확정됨에 따라 토트넘 구단은 공중분해 직전에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패배한 케인의 인터뷰 또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는 좋지 못했던 경기 내용과 구단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구단에 대한 가감없는 비판으로 영국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어수선한 내부 사정과 여름 이적 시장 손흥민 선수 관련 소식에 대해서는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스톤 빌라 원정에 나선 토트넘은 전반전부터 답이 없는 경기력으로 한 점차 리드를 당하는 것이 다행일 정도로 실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토트넘은 지난 경기와 같은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였지만 이번 경기 토트넘의 패스맵을 보면 공이 전방으로 뻗질 못하면서 최전방에 손흥민이 고립되어 적절한 볼 배급을 받지 못했는데요. 호이비에르와 스킵 등 토트넘의 미드필더진은 공을 뒤로 돌리기만 하거나 한 박자 늦은 패스로 손흥민의 라인 브레이킹을 오프사이드로 만들곤 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내내 점유율에서 밀리며 주도권을 잡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날카로운 침투를 선보인 손흥민의 움직임을 기점으로 케인의 공간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케인은 PK를 얻어내며 한 점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계속해서 침투에 성공하며 수비진을 교란했지만 이번 경기 토트넘의 패스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손흥민을 겨냥한 패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케인이 좋은 패스를 전방으로 찔러주긴 했으나 그때마다 공을 받는 선수는 손흥민이 아닌 다른 토트넘 공격수들이었습니다. 토트넘의 본체나 다름없었던 손흥민과 케인의 고군분투에도 이를 받쳐줄 선수들이 없었고 그나마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로메로를 제외하면 토트넘의 경기력은 한마디로 말해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에 대해 스포츠 전문가들은 오늘 토트넘은 빌드업 자체부터가 문제였다. 토트넘 진영에서 공이 앞으로 전혀 나아가질 못했고 미드필더 진은 허리에서 공을 계속해서 뺏기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 중요한 타이밍마다 패스가 한 템포씩 늦었고 결국 몇 번이나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고 말았다. 공격수들의 라인 브레이킹이 좋지 않았던 상황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오프사이드는 패스 타이밍이 문제였다. 라고 설명하며 토트넘의 전술을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은 골 결정력과 더불어 세계 최정상급이라 평가받지만 이번 경기는 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판단을 내려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선수의 B클럽 이적이 성사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뛰는 손흥민 선수이기에 어느 팀으로 이적하든지 잘 해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유독 빈번하게 오프사이드에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에릭센 같은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텐데요. 그리고 이번 패배로 토트넘은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라이 제이슨 감독 대행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실망스러운 날이었고 전반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더 나은 팀이었다. 우리는 이른 시간에 실점하며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되었다. 토트넘이 강한 팀이 되고 싶고 리그 정상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싶다면 조직력 있는 단단한 수비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오늘 오프사이드가 얼마나 많았던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다. 우리는 아스톤 빌라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가 패스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할 때가 많았다. 라고 말하며 이번 패배의 원인을 자신의 전술보다는 토트넘 선수들의 실수에서 찾았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확인한 축구 팬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이제 토트넘은 제대로 된 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미드필더와 수비수 보강도 되어야 한다. 토트넘의 미드필더 진은 완전 형편없었으며 스킵과 호이비에르 두 사람으로는 역부족이다. 언제까지 손흥민과 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두 사람이 그냥 토트넘을 나가지 않으면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구단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어떠한 감독도 선수도 토트넘으로 오지 않는다. 토트넘 보드진을 포함한 완전한 리빌딩 외에는 토트넘이 부활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유로파리그 진출도 힘든 토트넘은 완전한 암흑기를 맞이했다. 애니그룹과 레비는 팬들을 위한다면 구단을 팔고 떠나야 한다. 경기가 끝난 후 해리 케인은 인터뷰에서 대체 언제까지 이런 경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며 등의 분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른 시간에 실점이 나오면 다들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무기력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한다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진정 역전이 가능하다고 믿고 마지막까지 뛰는 선수는 거의 없었다. 아무도 승리를 믿지 않으면 경기를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경기 종료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골망을 흔드는 데 성공했으나 아쉽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토트넘 선수들은 경기 막판 한 점차 상황에서도 그저 경기가 빨리 끝나길 바라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이제 나게스만을 제외하면 마땅히 제대로 된 감독이 없다 보니 더더욱 토트넘의 미래는 아무런 전망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대인인 네비 회장이 독일 출신 감독과 선수들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에 토트넘 팬들은 감독의 무덤이라 불리는 토트넘에 어떠한 감독도 오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나게스만이라는 유능한 감독을 제발로 걷어찬 레비 회장의 선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인은 나겔스만 감독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재계약 문제는 새로운 감독 선임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스톤 빌라전 패배로 토트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조차 힘들다는 것은 무척 뼈아픈 현실입니다. 선수단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감독 선임도 새로운 선수 영입도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단장마저 부재 중인 상황이죠. 거기다 핵심 선수인 손흥민과 케인의 이적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으니 이번 여름이 적시장입니다. 토트넘은 공중분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구단에서 노리고 있는 손흥민은 최근 리버풀과 맨시티, 그리고 뉴캐슬 등의 프리미어리그 구단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스페인의 명문 구단에서 손흥민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 본인 또한 케인과 마찬가지로 토트넘 구단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손흥민의 포지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영국 팬들조차 어째서 손흥민이 이렇게까지 수비에 가담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토트넘의 전술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지난 시즌과 같은 위치에서 뛰고 싶다고 말하며 본인의 포지션에 대한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에게 막중한 수비 부담을 안겨줬던 것인데요. 레비 회장이 있는 토트넘에서 미래는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선수의 B클럽 이적이 성사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뛰는 손흥민 선수이기에 어느 팀으로 이적하든지 잘 해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